다르게 보기를 통한 창작놀이 만들기 강사 황미경입니다. 자, 오늘 2회 수업에 앞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기존 1회하고 동일하게 우선 책과 사물로, 책과 놀이로 사물을 다르게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주변에서 흔하게 항상 버리고 하는 계란판을 가지고 창작놀이를 만들 거고, 그리고 책과 함께 주제를 만나고,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놀이를 몇 가지 다르게 보는 놀이를 한번 만나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홍보 영상에도 잠깐 소개했던 놀이지만 오늘 창작놀이에도 활용되는 만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바로 가위바위보 놀이 다르게 보기입니다. 우선은 기존에는 가위바위보가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기존의 가위바위보를 잠깐 잊어주세요. 아직 머릿속에는 바로 있기는 어렵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위를 숫자 1로 보시고, 바위를 1로 보시고, 보를 5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즐겨볼 건데 이게 가위바위보가 아닌 것처럼 저희가 가위바위보 구령도 잠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가위바위큼, 가위바위작으로 바뀝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위바위보가 아닌 가위바위큰일 때는 큰 수가 이기는 거고, 가위바위작일 때는 낸 수 중에 작은 수를 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신다면 저랑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화면처럼 제가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바위가 있고요. 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위, 바위, 큰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1이고 바위는 1이고 가위는 2이기 때문에 가위가 이기는 거가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바위랑 가위를 냈는데 가위바위 작일 경우에는 작은 수, 바위 1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희가 가위바위보 했을 땐 무조건 바위가 이겼지만 여기서 구령이 가위바위 크느냐, 가위바위 작이냐에 따라서 이기는 분이 달라질 수 있죠. 한번 저희가 즐겨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화면을 다시 한번 본다면 가위바위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게 당연시 이겼지만 여기서 가위바위 큰 했을 때는 가위가 이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가위바위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예시로 똑같이 보여드리면 이 분명 보가 이기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기존의 가위바위보라고 한다면. 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위바위 작이라고 했다고 하면 바위 1이 이기게 됩니다. 조금 기존의 가위바위보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저와 한번 천천히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화면에 가위바위보 숫자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가위바위보 한번 즐겨보실까요? 준비, 제 구령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가위바위 큰, 가위바위 작을 제가 어떤 걸 부를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가위바위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준비, 가위바위 작! 제가 뭘 냈죠? 자, 가위를 냈습니다. 혹시 화면상에 여러분들이 혹시 주먹을 내셨거나 볼을 내셨거나 가위를 내셨을 텐데요. 자, 가위도 동시에 내려주시고 제가 가위바위 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번에는 주먹을 내신 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자, 주먹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먼저 남아 계시고 나머지 가위와 볼을 내신 분들은 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가이, 바이, 가위바위 짝입니다. 제가 보를 냈습니다. 자, 우선은 보를 내신 분들은 비기기 때문에 내리시고요. 자, 보에서 작이기 때문에 가위와 주먹은 살아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가위바위 큰! 제가 여기 가위를 내고 큰을 했기 때문에 가위도 내려놓으시고 주먹도 내려놓으시고 보만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저희가 여러 사람의 모임을 했을 때 이걸 동시에 하다 보면 정말 재밌고 이게 되게 헷갈려서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가위바위보 다르게 한번 잘 즐겨보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기존처럼 그림책으로 이번에 창작놀이의 주제를 한번 같이 만나볼 거예요. 저희가 창작놀이가 이번에는 약간의 도형과 수를 간단히 만나보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그림책으로 수를 다르게 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덧셈, 뺄셈, 곱셈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 2 더하기 3, 5 빼기 3 이런 걸 다 한번 버려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그림책으로 더하기 빼기 해본다고? 전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더하기 빼기를 기존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리시고 즐긴다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서 한번 어떻게 더하기 빼기가 곱셈까지 담아 있는지 한번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갑자기 퀴즈가 나왔어요.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하지만 여기에 전혀 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가 어떻게 삶에 담아있는지를 저희가 퀴즈로 한번 만나볼 건데 부담 없이 저희가 함께 풀어볼게요. 다람쥐가 어떤 것과 더하기로 만나서 겨울 신년이 됐어요. 자, 여기서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2 더하기 3, 5 빼기 3 이런 거 다 버리시고 다람쥐가 더하기 무언가를 계속 보았더니 이게 겨울 신랑이 됐어요. 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람쥐가 뭔가를 계속 모아서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겨울 식량이 됐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다람쥐 더하기 화면에 나무에 아주 큰 구멍을 내서 그 안에 도토리를 주워 담았더니 그게 추운 겨울에 도토리를 발견할 수 없는 추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겨울 식량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감은 오시나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커다란 호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씨앗을 그 속에 있는 호박의 씨앗을 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얼굴을 더했어요. 자, 제가 손이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커다란 호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씨앗을 뺐어요. 그리고 얼굴을 더했어요. 그려서 더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호박 귀신. 할로윈 파티에 빠질 수 없는 호박 귀신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그려지시죠? 호박에서 씨앗을 빼고 그 호박 겉에다가 얼굴을 그려 넣었더니 바로 호박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조금 쉬울 수 있을까요? 반딧불에다 곱하기 병입니다. 곱하기 좀 생소하시다고요? 자, 곱하기라고 하는 건 더하기를 계속 많이 했을 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가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곱하기예요. 그렇다면 반딧불 더하기 이제 병에다가 반딧불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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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반딧불 곱하기 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에 반딧불 더하고 반딧불 더하고 반딧불 더하고 네,
살아있는 환한 형광등이 되는 거죠. 화면에 그림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재채기 곱하기 3입니다. 재채기 더하기 재채기 더하기 재채기입니다. 제가 제스처로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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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재채기를 3번 연신한다고 하면 다 피하죠. 코로나 시대에는. 하지만 자, 이거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한다면 아우,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볼까요? 천둥, 번개, 바람, 장대비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많이 많이 오는 것들이죠. 뭘까요? 전등, 번개, 바람, 장대비가 다 쏟아지는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 네, 여름 폭풍. 장마도 같은 답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만났다면 우리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둥근 빵에 생크림을 더했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죠. 베이커리에서 많이 만나는 가게에서 만나는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자, 그리고 큰 모집 더하기 긴 코. 예상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긴 코를 가지고 있는 덩치 큰 동물이 코끼리 말고 다른 게 연상이 되진 않겠죠? 이처럼 자,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수박에서 수박 그 빨간 덩어리를 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유도 넣고 우유 더하기 그리고 빨간 수박 더하기 얼음 더하기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각종 과일 더하기가 바로 수박화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예시를 한번 만나보면 아마 이렇게는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얀 속살 더하기 노란 껍질입니다. 어떤 게 짐작이 되실까요? 하얀 속살 더하기 노란 껍질. 아마 여기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릴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네, 바나나나 참외나 겉이 노래요. 그렇고 속도 하얗죠. 그렇다 보면 둘 다 연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잘못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누가 질문해도 비슷한 답,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예시를 든다면 하얀 속살 더하기 노란 껍질 아니면 하얀 속살 더하기 노란 껍질 이렇게 해도 되고 노란 껍질 더하기 하얀 속살 더하기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원숭이 하셔도 네, 그게 바나나로 딱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누가 질문을 해도 같은 비슷한 답이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셔서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간단한 도형놀이를 한번 즐겨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작은 종이 하나랑 이렇게 네지펜 2가지 색깔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노삼각형 놀이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간단한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 6개의 원형 점을 찍어줍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어쨌든 뭐 다양하게 6개의 점을 크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은 가위바위보로 하셔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기신 분이 내가 먼저 할지 상대방이 먼저 하게 할지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6개의 점을 찍었다고 한다면 이 6개의 점에 색연필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선을 2개의 점을 여기 보시면 2개의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한 번씩 그을 거예요. 무조건 2개의 점이 연결해서 색연필로 연결을 시켜서 그런데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삼각형이 양 두 사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에 선을 그은 사람이 어떻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면 그 마지막에 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든 사람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을 만들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한번 예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저 또한 이따가 직접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한 실선의 선과 그리고 검정색의 선이 두 가지가 다르게 있습니다. 왼쪽에 한번 화면을 보면 제가 이렇게 삼각형 초록색을 만들어서 X라고 해놨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회색 선과 선 하나와 검정색 선 2개가 만나서 삼각형이 만들어졌지만 이건 가짜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잘 보시면 검정색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검정색이 엇갈려서 만들어진 삼각형이지 이 삼각형이 보면 세 점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2개의 점은 회색 선으로 이어졌지만 가운데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선을 이렇게 그 삼각형이 만들어진 오른쪽에는 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아닌데 설명이 조금 어렵다면 반대쪽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이 삼각형 파란색에 있는 파란색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 삼각형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세 점이 만나서 이 삼각형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 선이 먼저 이렇게 그렸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색 선이 이어 있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정색 선이 이렇게 마지막에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면 이거는 마지막에 그은 이 검정색 선을 맡으신 분이 패자가 됩니다. 자, 또 이 마지막 볼까요? 이 검정색 선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색 선이 있고서 그 다음에 검정색이 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검은 점 3개가 만나서 삼각형을 만들었다면 검은색 선을 연결하신 분이 이렇게 지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빨간색과 초록색 레이즈펜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번 초록색으로 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이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지신 빨간색 점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어떻게 하다 보니 초록색이신 분이 이렇게 점을 연결을 어쩔 수 없이 연결하게 됐다. 우연히 연결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먼저 만든 이 초록색 팀이 패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삼각형을 만드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절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화면에 X 표시인 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우연이라도 만들어지는 게 이 게임이라서 하다 보면 되게 재밌게 됩니다. 특히
노삼각형, 삼각형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삼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예스 삼각형도 있겠죠. 자, 제가 예스 여기는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예스 사각형을 제가 진행을 하지 않게요. 왜냐면 이거는 예스 사각형이라서 여기는 예스 삼각형은 당연히 노 삼각형 반대 예스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먼저 만든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화면에 이렇게 똑같이 매직 두 개를 가지고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초록색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또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분홍이 이렇게 빨간색 펜분께서 마지막에 딱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팀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스 사각형이기 때문에 만든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예스, 노 어려우시다면 노 삼각형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노 삼각형, 절대 삼각형을 만들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자,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도형과 수를 그림과 놀이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즐겼다면 이제는 직접 여러분과 함께 도형 창작 놀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창작 놀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기존에 없는 걸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창작 놀이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놀이를 약간 변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걸 더 입히는 게 창작 놀이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할리갈리나 뭐 여러 보드게임이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만 얹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의 놀이를 가지고 여러 놀이 활동을 10개, 많게는 20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창작놀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리오 비전 보드게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 4만 원, 5만 원까지 가는 보드게임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간단한 아이디어만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만의 새로운 이제 도형 놀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제가 미리 제시한 대로 이렇게 계란판과 집에 흔히 있는 여기에 보면 바둑알 또는 공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공기를 가지고 왔어요. 블록 공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그냥 있는 공기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보여줄 저희가 도형 창작 놀이는요. 3 모양 2 빙고 놀이입니다. 3 모양 2 빙고 놀이예요.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계란판, 바둑알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혹시 공기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전혀 준비 상관없이 계란판과 바둑알 또는 계란판과 공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둑알 흰과 흰색과 검정알을 섞어서 세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도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바둑알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가위바위보에서 흰색, 검정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섞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위바위보 순서대로 바둑알을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하나만 뽑아서 놓아주시면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바둑알 도형 모양을 누가 먼저 두 개를 완성하는지가 승리 포인트입니다. 한번 제가 우선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게임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둑알을 섞어서 이렇게 블록 모양을 3개, 3 모양을 여러 가지를 3개를 바둑알을 3개를 이용해서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바둑알을 섞어서 검정색이든 하얀색이든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어떤 거든지 놓아서 이 모양 중에 2개 모양을 먼저 완성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빙고예요. 빙고판처럼 이 블럭 모양을 2개를 먼저 완성한 사람이 투빙고 하면서 외치면서 승리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먼저 자세히 한번 게임을 직접 하는 걸로 생각해서 먼저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위바위보에서 승자가 먼저 바둑알 검정색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놓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 이 검정색을 놓으신 분이 검정색을 집어서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두 번째 놓으셨던 분이 여기 2개가 이미 놓아졌으니 내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한번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제가 화면의 오른쪽 모형판에 있는 하얀색 흰 바둑알, 검정 바둑알을 놨던 이 노란색 포인트를 만든 거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빙고가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만든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한데 이렇게 돌려서 보다 보면 이 옆에 모양과 동일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빙고판도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빙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놓을 때 쉽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완성을 먼저 한 사람이 2개를 먼저 완성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공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일반 공기하고 다르게 블록 공기를 가져온 거는 이거는 이렇게 제가 화면에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홈이 다 이렇게 사방에 다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끼우기가 편해요. 기존에 집에 일반 공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굳이 사실 필요 없고요. 혹시나 이거 보니까 이 블록 공기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록 공기 저렴하게 팔거든요. 이렇게 사서 이렇게 끼우시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기존의 바둑알보다는 조금 색깔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 모양을 이렇게 3개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보고 똑같이 앞에처럼 바둑알처럼 똑같이 3개를 먼저 완성한 사람이 3개의 블록 모양을 2개를 먼저 완성해서 놓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2개를 놓았어도 마지막에 이 빨간색을 놓아서 이 모양을 완전히 완성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우연히 이렇게 2개를 먼저 놓았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 하나만 놓고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 것만 놓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놓았는지도 잘 보시면 금방 어떻게 보면 승리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란 냉장고에 넣고 버릴 수 있는 이 계란판을 이렇게 자세히 홈이 파여 있고 이렇게 이 안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곧 우리가 사물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깊게 바라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놀이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두 번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가 한번 세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란판에 30가지의 수를 적으라고 제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1에서 15까지만 뭐 2번 반복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블록 공기 3개를 활용해서 아까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주사위를 가지고 2개를 던져서 그거에 나오는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그 해당하는 답의 숫자에 블록 공기를 놓으시면 돼요. 혹은 바드가를. 하지만 나 이거 주사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위바위보 아까 했죠. 이게 5고 이게 2고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셔서 나온 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 더하기 5도 될 수 있고 5 빼기 2도 될 수 있고 2 곱하기 5에서 1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를 매번 하셔서 나온 수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렇게 답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 모양을 2개 먼저 완성하면 승리가 됩니다. 제가 이 화면처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를 이 화면에 이제 숫자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공간 여백 옆에다가 이 숫자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숫자를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여기에 예시가 되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7, 14. 자,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블록 공기를 놓았다고 해볼게요. 1, 7, 13에 7, 13에 있다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놓았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6하고 5가 나왔습니다. 6, 5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6 빼기 5 하다 보면 1에다가 마지막인 초록색을 딱 놓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상에 뒤집어 있는 색깔이 나와서 이렇게 도형 하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놓고 주사위나 혹은 우리가 했었던 가위바위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걸로 이렇게 놀이를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쓰레기로만 생각했던 계란판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놀이용품으로 창작 놀이용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직접 만드셔서 여러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나 가족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계란판이 신기하게 변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이외에 조금 이제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의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한 제가 책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웁니다. 나는 젓가락으로 먹는 법을 배웁니다. 젓가락질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늘 포크를 썼거든요. 새우는 그럭저럭 짓겠는데 밥알은 너무 작아서 자꾸만 떨어뜨려요. 씨앗을 씻고 가꾸었더니 꽃 한 송이가 피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피에르는 무술을 배우고 루시는 춤을 배우고 나는 수영을 배웁니다. 입에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나오니까 마치 물고기가 된 것 같아요. 물고기한테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네요. 숨 연습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자전거 타는 걸 배웁니다. 가까운 도서관에도 페달을 밟으며 한번 가봐요. 갑자기 핸들이 제멋대로 움직여요. 잠깐 균형을 잃었지만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기와 함께 있던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죠. 그럼요, 괜찮아요. 조금 연습만 하면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자전거를 타야겠어요. 그리고 외국어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와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실뜨개를, 뜨개질을 배웁니다. 다음에는 스웨터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이번에는 무용수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모여있고 나는 그래서 오늘 심벌줄을 배워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가족 모두 바삐 움직이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를 찍어주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냉장고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동그란 얼굴에 흰머리가 덥숙한 모습. 이게 바로 나예요. 74살, 나는 전혀 늙은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이 책 처음에 보셨을 때, 자전거를 배우고, 수영을 배우고, 어린아이로 혹시 느끼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도 나는 배웁니다 해서 자전거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뜨개질을 배우고, 수영을 배운다고 해서 저는 어린아이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74살입니다. 하지만 전혀 늙은 게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배우는 걸 더 즐겨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외국의 책 내용이어서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노인의 수기 95번째 5번째 생일에 흘린 눈물이라는 실제 책에 있었던 우리나라 분의 사례인데요. 호서대 설립자이신 강성규 박사님이세요. 하지만 95번째 왜 생일에 눈물을 흘렸었는지 이런 정말 훈장까지 받으면서 63세에 퇴직을 멋지게 하신 분인데 왜 눈물을 흘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75번째 생각합니다. 63세에 퇴직하고서 어느덧 아무것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나 이제 죽을 날짜만 받았구나 하고 63세 퇴직을 하고서 그냥 있었는데 어느덧 75 생일을 맞으면서 후회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75번째 어학 공부를 시작해요. 왜냐? 10년 후 105번째 생일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75번째 생일에 어학 공부를 실제 시작을 하셔서 정말 어느 사람하고도 영어를 했을 때 능통하셨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103번째 생일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후회 없이 정말 가족들과 해맑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떠나셨다고 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시작할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즐기고 다르게 바라볼 준비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기를 통한 천장놀이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부터 달리면 그리고 주변의 작은 사물을 쉽게 그리고 다르게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하나하나씩 꾸려갈 수 있다고 저는 단언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보시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다르게 보기를 통한 천정놀이 만들기 강사 황미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